오늘은 11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선 경선 기간 중에 대장동 게이트 일타 강사에서 정권 일타 공격수로 이 이름을 얻기까지 아주 유명해진 차기 대통령감이다 라는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또 경선에 임하는 그의 태도라든가 그가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그 말이라든가 품격, 이런 여러 면에서 상당히 칭송을 받았던 역시 차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번에는 윤석열하고 윤석열 다음에 원희룡이다, 이런 네티즌들 또는 댓글들이 아마 거의 다 도배가 된 분이 바로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의 실체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원희룡은 아마도 차차기에 대통령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인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네티즌들이 거의 다 윤석열을 환호했습니다. 이 경선 기간 중에. 윤석열 플러스 원희룡. 이 원희룡을 상당히 칭송한 이유는 우선 신사적인 공격을 하고 원팀 정신을 절대 해치지 않으면서도 날카롭게 정책적으로 승부하면서 이 사물을 접근하는 그 사고방식이 무서울 정도로 공격력이 강하다, 이런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대장동 일타 강사, 이분은 소위 이 같은 야권에서 소위 원팀 정신을 깨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그는 화제의 초점, 공격의 초점을 주로 80% 에너지를 이 정권 교체에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국민들에게 아주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원팀 정신에 충실하면서 이 공격력이 그렇게 강한 공격력을 보여줬다는 것. 그건 뭐냐? 정권 교체에 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대장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격 포인트를 분석하고 해서 지금도 대장동에 대한 분석 또는 공격력을 지금 늦추지 않고 있다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분이 윤석열 이 대선 후보에 의해서 원희룡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정책본부장을 제안했습니다. 정책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대선 후보로서의 정책을 총괄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책임이 있죠. 윤석열의 성패와도 관련이 돼 있는 이 정책본부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 본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정책본부장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경선 후보에 나섰으면 의뢰 공동선대위원장이 되겠지만 이 직함 이 위아래를 떠나서 우선 정책본부라는 것, 이거는 앞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에 이 정책본부장은 함부로 누구라도 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희룡에게 정책본부장을 제안하게 됐고,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것을 신중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오늘 떴습니다. 또한 경선에 나섰던 7분과 함께도 점심을 하면서 그 나머지 경선에 나섰던 몇 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예비 경선 때 경쟁했던 7명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또 7명은 또한
지난 18일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봉경선 때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오찬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참가하지 않은 걸로 나왔네요. 윤 후보 측은 원전 제주지사에게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지금 언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진우 의원,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등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이 7명 중 일부는 1차 예비경선 때까지, 일부는 2차 예비경선 때까지 윤 후보와 레이스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부 인사는 윤 후보에게 2030 세대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쓰라거나 또는 선대위 조직을 슬림하게 짜라든가 또는 윤 후보 경선 캠프 참여자들은 가급적 백의종군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조언들을 갖다가 쏟아냈습니다. 또 윤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대위 합류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서도 김 박사님 결정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은 김종인은 참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최재형, 안상수, 박찬주 세 사람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하고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안상수, 박찬주, 최재형. 안상수 전 시장은 오찬 참석 전에 미리 홍 의원에게 알렸더니 잘 하셨다고 하더라면서 다만 윤 후보와 만나려면은 홍 의원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홍 의원이 이제는 좀 접고 원팀 정신 또 승복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홍 의원은 정치적으로 지금 2030과 상당히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열심히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익이지만 또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 또한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려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말이죠. 네. 또 판단력도 좋으니까 틀림없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윤 후보는 최근에 원전지사에게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책총괄본부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공들이고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 정책총괄본부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거의 승부의 80%를 좌지우지할 테니까 말이죠. 이재명과의 실질적으로 두뇌 플레이와 두뇌 싸움과 그 다음에 민생 싸움과 그 다음에 국가안보 싸움과 그 다음 조직의 싸움과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정책, 국가안보정책부터 시작해서 외교정책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정책 총괄본부에서 모든 걸 관할하기 때문에 80% 소위 대선 후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80% 지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성 때문에 굉장히 접근을 원희룡 후보에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총괄본부장을 윤석열 후보가 밝히기에 이르렀고 이 밝히기 원지사에게 전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제의했다. 이걸 밝히면서 또한 원지사 측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원희룡 지사는 이번 경선 기간을 통해서 차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장 물망에 많이 올랐던 분입니다. 이번 차차기라는 별명을 받은 사람도 유일하게 원희룡 후보 한 분입니다. 차차기의 대통령감이다 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은 선대위에서 이제 조직이라든가 직능, 또 정책, 홍보, 미디어, 당무 지원 등 5개 분야의 본부를 둘 예정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두뇌에 해당되는 정책 총괄본부장, 이것을 맡게 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 제주지사죠. 이분은 아마도 윤석열을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으로 향하게끔 할 가장 중요한 두뇌 플레이의 총본선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골격이기 때문에 신체의 뼈대, 또 브레인,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의 월계관은 바로 원희룡의 차차기 시험대에서 차차기로 옮겨갈 가능성을 엿보이게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